좌장은 서울대의 왕규창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규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이라이트 세션인데요. 하이라이트 세션을 좌장을 받게 돼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제 감마나이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현직 교수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라서 아마 저에게 좌장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뭐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긴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인데요. 78년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셨고요. 83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신경외과 트레이닝을 마치셨습니다. 3년 군대에 갔다 오시고요. 4년 동안 경상대에서 신경외과 교실을 만드셨어요. 그 당시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교실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90년도에 이제 저희 서울대 병원으로 오셨고요. 거의 30년 가깝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독일에 연수를 다녀오셨고 그때 이런 펑셔널 서저리 또 라디오 서저리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27년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의 감마나이프 서저리가 시작이 된 게 97년이고요. 그 후에 감마나이프 서저리에 특히 많은 업적을 내셨고 또 논문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대병원이 감마나이프 서저리 시작이 그렇게 빠른 쪽은 아니죠. 국내에서도 그렇게 빠른 쪽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뭐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과 또 우리나라의 그 라디오 서저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이제 각인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이제 여러 국내 학회에서의 그 리더십도 갖고 계셨고요. 특히 그 퍼블리케이션 논문 그 업적이 아주 좋고 또 본인이 이제 학술지에 대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대한신경외과 계지를 아주 눈부시게 발전시키신 그런 업적이 있어가지고 국내외 그 유명 저널에서도 그 에디터 그룹의 초대를 받으셨고요. 또 유만스를 비롯한 그 교과서에서도 큰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게 참 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대학원 때는 이 교과서였습니다. Advanced in and Progress in Neurological Surgery에서 그 토픽을 정해가지고 뭘 하면은 그래가지고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로 썼는데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편집인 역할을 하셨고요. 또 뉴로서저리 클리닉스 오브 노스 아메리카 이것도 아주 대단한 그런 시리즈인데 거기에도 참여하신 이 두 가지는 아주 뭐 다른 것도 물론 뭐 대단하지만은 두 가지는 특히 괄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좀 자서적인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호기심, 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이 도전과 용기, 무모한 그런 도전이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산되고 치밀한 준비된 그런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참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기록에 남겨서 이제 후배들이나 또 앞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심함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장례를 설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소개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김동규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 선생님 소개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승기 주임 교수를 비롯한 우리 교실원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계수 은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 사실 제가 어려서 이제 이렇게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게을르냐?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제 생일날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저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긴 한데 사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제 하여튼 이 일생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 자화자찬 식의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두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이 1943년도에 결혼하셔가지고요. They lived together for more than 60 years, and my father was a journalist, and he is a real mentor of my whole life. And my mother devotes herself to support her husband and children as housewife for whole her life. I must thank you to my parents with respect and love. And this is my parents' products. Other people together had a photo. 제가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럴 즈음에 이제 제가 한 6개월 후에 1954년 1월에 서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귀여움을 많이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귀여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그 시기에는 지금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막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격동의 세월이었고 그때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계엄령이라는 게 떨어져 가지고 학교를 안 가게 돼 가지고 아주 기쁘게 놀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서 계엄령은 참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자식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유복하게 잘 보낼 수가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본과 1학년 때 74년도 8월 15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 레이디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서 8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 급히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여기 계신 최기수 교수님이 이제 아주 수술을 하셨습니다만 아깝게도 소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때 이제 매스컴에서 머리가 다쳤다, 머리에 무슨 큰 정맥이 지나가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피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도 이 신경외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79년도에 1년 차로서 신경외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심 선생님의 눈빛 그냥 얼음장 같은 눈빛, 또 최기수 선생님이 그냥 몸집에서 나오는 그거 사가지고 하여튼 무지하게 자우지간 떨면서 이렇게 레전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정현 선생님 수술하신 거 이렇게 이제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수술 참여는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눈빛으로 뚫어져라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제가 1년 차 때인데 한대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논문을 한 개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투타리 튜머 환자인데 눈이 나빠져가 수술했는데 수술 후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한대현 선생님이 야 이놈아 내가 수술 잘했는데 왜 눈이 멀었어? 너 때문이야. 나 원인을 찾아와.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찾았어요. 의사에 모야 디지가 있어가지고 크레니오토미 하는 바람에 이 코라테랄이 다 망가져가지고 코르티컬 브라이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한대현 선생님이 이제 아신 다음에 안도안심을 내주시면서 논문을 써와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갔는데 1년 차가 논문을 써온들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자식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자단을 혼나게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야 내가 한번 나이가 들으면은 기똥찬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한 번 국민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격을 당해서 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세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등장을 해서 정말 격동의 시대를 이렇게 좀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하비 쿠싱이 1932년도에 2000번째 브레인 튜머 서저리를 한다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그 시대 2000에
브레인 튜머 수술할 수 있을까? 야, 참 그런 그 감동을 받았고, 야, 브레인 튜머라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81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는 그 브레인 튜머에 관한 스태티스틱스를 논문을 내서 그걸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지내는 중에 또 저도 또 제 실속 좀 차려야 되니까 그때 마침 인턴으로 이렇게 우리 과에 온 사람이 뭐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제 뭐 우리 전문 용어로 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년차 취프가 돼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타자기로 오픈 레코드를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피코메뉴리즘 수술은 아마 최규 선생님이 당시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 스미스 코로나 그 타자기가 딱딱딱딱딱딱 치는 그 타자기를 가지고 이제 오픈 레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게 애뉴리즘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파퓰러하게 있는 수술하는 시대는 아니었던 건지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2주일 동안 그 껌껌한 방에다 입원시키고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뭐 흥분시켜서도 안 되고 대변도 변비 걸리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BP도 낮춰야 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아침 휴지 놀다가 환자가 어제 대변 못 봤다 그러면 그냥 그 불호령이 레전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뉴리즘 환자가 입원하면 아뉴리즘 환자 자신도 시한폭탄이지만 우리에게도 시한폭탄이 돼 가지고 항상 참 마음 졸였던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레전트를 마치고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그 캡틴으로서 이제 3년 동안 군의관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저 정복 입구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좀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지방에 진주라는 데를 또 가라고 교실에서 그러셔가지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또 말 안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86년도에 가서 87년도 초에 병원을 개원을 하고 이제 신경외과 혼자서 제가 과장도 되고 의무장도 하고 전공의도 하고 인턴도 하고 비서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주라는 데는요, 여기 진주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 좋은 고장이에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역사 깊은 의지의 도시 뭐 그런데 그 머릿속에 서울이라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것만 떨쳐버리면 정말 좋은데 계속 있으면서 서울만 이렇게 그 머릿속에 지우지 못해가지고 그 좋은 시기를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추교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그때 강의도 듣고 한번 같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진주 지방의 그 동네가 옛날에 가야 지방이에요. 신라 가야 지방이라서 토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하면 할 일 없으니까 고물상에 가가지고 고물상 사장하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토기도 한두 개 이렇게 사고 싼 걸로 다 비싼 건 못 사고요. 싼 걸로 이렇게 사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같이 막걸리도 먹고 뭐 그러면서 시간도 보내고 하고 이제 4년째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경상대학교에서 첫 번째 제가 했던 업적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애뉴얼 리포트를 만들어서 내고 그리고 90년 초에 서울로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또 진주에 있는 동안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살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애가 태어났고 또 그 두 애의 케어를 다 혼자서 했고 또 그런 중에 우리 집사람 아내가 그 박사학위도 이렇게 받는 아주 그 1인 매력의 역할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도 뭐 좀 늦었지만 1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요거 보여드린 이건 여기 신보성 선생님 요거 친필입니다. 그리고 최기 선생님이 부위원장이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호진 선생님. 또 명호진 선생님 이상하게 성은 한자로 쓰고 또 이름은 한글로 쓰시더라고요. 사실 어지간 뭐 특이하신 뭐 그런 분이십니다. 조병현 선생님하고 외부위원으로 이인수 선생님, 여기 이인수 선생님 사이 와 계시죠. 근데 이인수 선생님이 당시에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끝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한 잔들 하시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리던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의 말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뉴로서저리에서 이제 그 아티클이 나왔는데 그 맨 오브 센츄리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근대 모던 뉴로서저리 한 400 years, first half was by 쿠싱. 쿠싱이 이제 그 50년의 맨 오브 센츄리고 후반기 50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 서저리의 야살기다. 뭐 이런 그 있어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야 그러면 who will be the next 50 years? Who will be the hero of next years? 그래서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아마도 그런데 스테레오택틱 서저리하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접목된 그거가 다음 50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추기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알리지도 않으시고 독일에 있는 폴커 스툼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내 똘마니 한 명 보낼 테니까 네가 공부 좀 시켜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답장까지 왔어요. 그래 좋다. 그걸 게스트 프로페서로 내가 초청할 테니까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말이에요. 진짜 이러시면 됩니까? 뭐 이건 농담이고 사실은 뭐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다 동료고 친구들이 다 미국 갑니다. 미국 가서 공부도 뭐 할 뿐더러 이제 자식들 영어도 좀 시키고 그래야 다 앞으로 앞날에도 좀 이렇게 되는데 난데없이 독일 가라니까 야 이거 진짜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야 큰일 났다. 독일어 한두 마디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남산에 저희가 여러분 아시면 저 하얏트 호텔에 가다 보면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독일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니까 시험 보래요. 입학 시험 보래요. 입학 시험. 근데 이거 나이 40대인데 입학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엔 이제 여기가 국립기관이니까 국립기관에서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필요한 요원이니까 특별 채용을 해주시오라는 그런 그 공문서를 가라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거 제출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뭐 그럼 당신은 정원을 잡아먹지는 않고 과외 정원으로 한 명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괴테 인스티튜트를 저녁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제 폴커 스툼이라고 그 독일 쾰른 대학에 있는 분이신데요. 상당히 좀 사람이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샤이신 분입니다. 근데 아주 그 아카데믹하고 아주 환자를 철저히 보시는 건 훌륭하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이 스툼 교수는 본인이 얘기하는 멘타가 세 분 계신데 하나는 롤프 하슬러는 이 독일의 신경 해부학자, 신경 병리학자, 면서 살라무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파킨소니즘을 확립한 사람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살라무스 애나토미를 한 사람이 하슬러입니다. 롤프 하슬러고 그다음에 지클라는 원래 헝가리 사람인데 주로 파리에서 활약한 지클라가 있고요. 아까 나왔던 스웨덴의 베클룬트가 아니라 바클룬트 이 사람이 이 세 분이 스톰이 자기의 멘탈하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유럽 신경외과의 선구자들인데 제일 좌측에 있는 여러분 보기에 이제 좌측에 있는 분이 포스터라고 이 사람이 코도토미, 스파시티의 코도토미, 리지디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아주 특히 페리페럴 러브를 한 아주 대가입니다. 포스터라는 사람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명한 올리브 크로나, 스웨덴 클래식 올리브 크로나고 제일 있는 사람이 미렐름 트웨니스입니다. 미렐름 트웨니스는 독일 사람인데 올리브 크로나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렐름 트웨니스가 독일에 돌아와서 쾰른 대학에서 처음 신경과를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디파트먼트 프로페서가 된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트웨니스가 독일 신경외과의 파더입니다. 그래서 쾰른이 그런 대학이고요. 쾰른에서 이 디파트먼트를 하고 여기 요 사람이 유명한 한스 베르너 피아입니다. 그래서 피아라고 비렐름 다음에 독일 신경외과를 좌지우지했던 그 사람이 바로 피아가 트웨니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쾰른 대학의 또 하나의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는 줄히라고 있습니다. 줄히는 브레인 튜머의 클래시피케이션, 지금 WH 클래시피케이션의 기초를 만든 유명한 신경, 특히 브레인 튜머의 신경 병리학자. 그러니까 쾰른 대학에서 일했고요. 제가 쾰른 대학에 가서 실험실에 가서 일할 때
그 줄희가 만들어 놓은 그 스페시멘들이 그 장애에 있는 걸 같이 봐서 그때 참 감회가 깊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스팀 교수의 배려로다가 노동 허가하고 이제 임시 의사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같이 하면서 지냈고 그 아주 의외로 저 그 사람들이 딱딱하고 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아주 즐겁게 이렇게 연수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연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뭔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깝고 야 이거 내가 돌아가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뭐 그런 생각에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일기를 거다 썼습니다. 그래서 받은 환자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 환자가 뭐 죽었으면 죽었다고도 쓰고 또 왜 죽었다고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죽었을 텐데라고도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맨날 그거 집에 돌아가서 그 수첩 보고서 그날 하루하루를 또 리뷰하고 내일은 또 어떤 환자를 볼까도 리뷰하고 이렇게 해서 일과를 지냈고 거기서 한 100여 케이스 정도 제가 수술을 했고 수술하면 이제 오프전 리코드를 영어로 쳐서 이제 차트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참관했는데 한 1,400예의 수술 참관했고 살라모토미, 캡슐로토미, 하이포살라모토미, 바이옵시, 시스트 이베큐에이션, 임플란테이션, 레디오 서저리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같이 그 연수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 좋았던 거는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는가 생각이 들고 2년 동안에 이제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스팀 교수가 사주는 밥 한 끼 얻어 먹고 이제 서울로 출발했어요. 출발하기 앞서 가지고 서울 가면은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뭐 증명서 있어야 되니까 스팀 교수한테 당신 나 여기서 근무했던 서티피케이션을 써달라 총장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총장이 안 써주고 자기가 써주더라. 그래서 당신 거 말고 총장 거 써달라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없고 내가 쓰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스팀이 쓰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교수의 스트래텍틱스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참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있던 기구라고는 스태틱스에 관련 기구라고는 리에르트 문딩거 프레임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바이옵시 주로 하면서 이제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배운 게 주로 라디오 서저리에 대한 걸 배웠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봐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치료방송과 지금 이제 레디에이션 오컬로지스트랑 같이 이제 합해가지고 연구비를 같이 해서 그린 나이프라는 걸 개발해서 아주 프리미티브한 타입의 라인락 레디오 서저리를 시작을 해서 참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 당시 이미 감마 나이프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신바람 나게 달리고 있을 때라서 도저히 감마 나이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안 되겠다. 감마 나이프로 도입을 해서 이제 그걸 바꾸기로 해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97년도에 마르세이에 레지가 그 오거나이즈한 그 감마 나이프 소사이어티 미팅에 제가 참석을 하고 뒤이어서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에 가서 감마 나이프 서저리의 연수를 받고 드디어 97년 말에 도입해서 환자를 보기 시작했고 98년 초에 돌아가신 신보성 교수님 계시고 원장님, 학장님, 또 당시 조병규 과장님, 또 뒤에 돌아가신 김광우 지재원 선생님도 이렇게 와서 같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좀 그래도 좀 국제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마모토 선생님하고 링키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이라는 걸 해가지고 뭔가 좀 남과 좀 다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걸 하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한국에서의 힘을 합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도 하고 뭐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국내에 코리안 렉셀 가만 소사이어티를 창설해서 이렇게 학회를 시작을 했고 그런 중에 스트래텍틱 앤 펑셔널 서저리의 회장을 또 1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한국에서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다.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계 학회를 한번 제가 유치해 보려고 엉뚱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회에서 유치해 보려니까 뭐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 데이드 런스포드가 당시에 그 세계 무대에서 뭐 내노라 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보기로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매달려 보자라고 가능하지 않은 미션을 마음속에 품고 미국으로 가서 런스포드하고 이제 맞짱을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가 돼가지고 어떤 뭐 긴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2002년도에 프라하에서 학교에서 넥스트 게미널 소사이어티 미팅을 2004에 서울 소하기로 이렇게 해서
왕쾌에서 이렇게 제가 그 심볼을 인계를 받고 돌아와서 포스터도 만들고 이제 북추장군지 뭘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새에 이제 아까 보신 사진인데 레디오 소사이어티 미팅도 같이 제가 만들었는데 이야 이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서양에서 감정이 막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한국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노력을 해서 2006년도에 드디어 인터내셔널 감마 소사이어티 미팅을 한국에서 열었고요. 아주 성황리에 잘 됐다고 저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이벤트라는 게 준비했어 가지고 당시에 그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을 접촉을 해가지고 이번 특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교동으로 이번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김 대통령이 김 교수 나는 원래 인터뷰 잘 안 하는데 김 교수 하도 그러니까 해좀 그렇게 하시니 딱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당시에 그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치매 걸렸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다 그 헛소문이었고 아주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나와가지고 하고 이분을 명예대회장으로 모셨고 또 이렇게 멋진 휘호도 한 개 써주셔가지고 30분 동안 동시통역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 100여 명 되는 그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상황을 이루게 해서 멋지게 잘 하고요. 다음 대회를 그 퀘벡에 인계를 하면서 이런 그 저 뉴스레터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서머라이즈해서 저널 뉴스 조리에 그해 12월호에 서플리먼트로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방송간만화 수락회 회장을 1년 동안 또 하고요. 끝나고 나니까 또 허전하더라고. 그래서 야 또 한번 사고를 한번 쳐보고 그래서 또 ISRS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케이프타운하고 케언즈하고 서울하고 셋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투표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서울로 해서 2009년도에 ISRS 미팅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 그 내 친구들 뭐 어떻게 공교롭게 브루스하고 장 또 우리 디어 마사키 선생이 다 여기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 같이 다 이렇게 회동을 했고요. 이거가 이제 또 그 프레젠셜 디너를 했는데 여기에 그 내노라는 분들 다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기 같이 계시고 여기 그 제 옆에 있는 그 마사키 선생님은 콧수염을 길러서 늙어 보이지만 사실은 제 뭐 저 작은 형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이제 그 학회를 이렇게 다 서머라이즈 하는 리포트를 이렇게 냈고 또 학회에서도 뉴스레터로 그 ISRS 2009년도에 대한 거를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영어도 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류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런 걸 극복하고 또 아시아 사람들끼리 좀 어떻게 좀 같이 모이는 걸 하기 위해서 에이시안 가마나이 소사이어티 미팅을 우리 야마모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원래는 야마모토 선생이 1회 회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제가 초대 회장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창립총회하고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국내 방송수락회 회장을 또 좀 했고요. 우리 우리 서울대학교가 감마나이프는 이제 1997년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5번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후발주자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마나이프가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이제 빨리빨리 따라가서 모델 B에서 C도 되고 퍼펙션도 되고 아이콘도 돼서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가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제 저하고 우리 피지시스트 정현태 교수하고 그다음에 간호사하고 셋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식구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꽤 많이 늘었고요. 2017년도에 9천에 돌파했고 아마 이제 지금쯤 아마 조금 있으면 한 10,000내 정도 10,000 페이션 정도를 이제 하게 된 날이 오고 뭐 그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제가 이제 크레오토미도 뭐 하고 레드 소주라고 하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했지만 하여튼 그 감마나이프의 술의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통계를 보면은 외국에는 주로 그 메타스타틱 브레인 튜머가 많아서 마라인 튜머의 프로포션이 많은데 우리 병원은 이상하게 하여튼 이상하게보다 비나인 튜머, 메닌지오마, 베스펠 슈바노마 이런 그
비나인 튜머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메라닌 튜머가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머티브 케이스가 한 10,000네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환자 치료하면서 이제 잘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아티클도 한 100개 가까운 가마나이프 관련 아티클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만스하고 이런 시리즈의 에디터로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그레시브 뉴로로컬 서저리의 메타스틱 브레인 튜머의 책을 내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로서저리 클리닉스 오브 노스 아메리카를 발견하고선 근데 그때 코 에디터가 이제 아이작 양이라고 미국 UCLA에 있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한국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의국에서 저희 박물관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하나가 이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록을 남겨야지 발전의 의미가 있겠고 제가 나가더라도 또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발판이 돼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기록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기록을 했는데 했었고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지 하여튼 우리 양호도 선생님께서 저를 다카쿠라 어워드의 첫 번째 수상자로 지목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제주학회에서 제가 다카쿠라 어워드를 받았고요. 지난 2018년 작년 1년 전에 두바이에서 렉셀 가마 소사이티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이 렉셀이 라즈 렉셀의 아들입니다. 단 렉셀이라고 그 사람한테서 이 파이오니어 인 레디오 서저리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은 보면 노벨 프라이즈 메달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생긴 모양인데 이 렉셀이 나중에 저한테 못 드니만 귓속말로 그거 노벨상 메달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노벨상 메달은 순금인데 너한테 준 거는 맥기다. 그래서 귀중한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또 아쉬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한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제 박사 1호인 조근태 선생이 쓴 이 기초 논문인데 우리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또 브레인 튜머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남고 후배들한테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 앞으로 레드 소저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미징에 대한 거, 또 앞으로 프랙셔네이션과 라디오 바이올로지, 프랙셔네이션과 라디오 바이올로지에 대한 게 더 많이 연구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독일에 있을 때 스톡홀름에서 ISR에서 창립 학술대회가 처음 열렸는데 그때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는 레드 소저리라고 그러지만 그냥 감마나이프고 거의 동요처럼 썼어요. 그래서 감마나이프 한 사람들은 그냥 주름 잡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 구석쟁이에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마지막 2017년도에 몽트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누구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퀸 이 사람이 거기서 활동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레지 교수가 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스위스의 몽트레 정말 좋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주 근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도록 하세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올 때 보니까 옹콜로지스트들이 이제 판치고 가만히 본 사람들 다 늙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레디 서저리에 대해서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의 역할과 위치가 좀 더 되게 되겠다. 근데 여건이 사실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우선 사람 수에서도 자꾸만 밀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레디오 바이올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술을 조금 먹었는데 술을 사실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술 안 먹는 시대였는데 이 술 안 먹고 이런 짓 하려니까 이게 죽을 맛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술 먹고 좋더라는데 저는 술 안 먹고 넥타이 매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리고 저가 나가면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무시로를 꼭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무시로보다 잘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무시로만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로를 계속해서도 부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술 안 먹고 이런 어울리니까 참 어려움도 있었다는 걸 한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를 바꿔가지고 66년 6월 25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수라고 프로복서입니다. 프로복서. 이 사람은 그 이북에서 월남한 헝그리 복서, 무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0년도에 한국 최초 First Korean Professional Boxing Champion이 됐어요. 그 보니까 야, 저 구두 닦기 오던 놈이 세계 최고가 됐어.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프라하에서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박신자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팀이 준우승을 했어요. 소련한테 패해가지고 준우승을 했어.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한국 사람이. 그래서 그 카프레이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와 같이 기념 촬영도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발 아래에 있는 거 뭔지 보이시죠? 호피예요, 호피.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그거의 백미가 88년도에 세계 올림픽 이걸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나갈 수도 있구나. 세계 속에 통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야, 근데 신경외과사들은 뭐냐? 신경외과사 외국 나와봤자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야, 이거 이래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뭔가 해보자. 에이쌍 한번 해보자. 그래서 JNS에 한번 제가 논문을 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JNS에다가 Dear Dr. Sunt, 그때 서랍 선트라고 유명한 베스큐러 뉴로서전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이 있었던 서랍 선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논문을 썼다. Three sets of illustration and our paper entitled Sincerely yours 동규키입니다. 사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거짓말같이 답장이 오더라고요. 받았다. 3개월을 기다려달라. 그럼 내가 너한테 결과를 알려주겠다. 라고 선트가 사인을 해가지고, 선트가 당시에 그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꼬불꼬불 서가지고 선트가 답을 보냈습니다. 3개월, 3년 같아요. 기다려도 답은 안 오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나고 답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찢어야 되는데 찢을 용기가 안 나요. 그 옆에 마침 전임이 하고 있던 홍승철 선생님이 옆에 있길래 야, 네가 뜯어봐. 홍철이가 딱 뜯더니만 씩 웃으면서 선생님 됐습니다. I'm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paper has been found to be interesting and will be happy to publish. 딱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기뻐했는데 기쁨도 잠깐. 그 아래 그렇지만 너의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 내가 이거를 그 미국 사람, 그러니까 마더텅이 잉글리시인 사람에게 보여서 영어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군 부대에 수학 선생님으로 계시는 노만 넬슨이라는 미국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영어 교정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안 돼서 뭐 종로구 뭐 애드레스에 뭐 스페링도 틀리고 뭐 막 그랬는데 지금 보면 참 웃기지만 그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밖에 보낼 수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영어를 미국 사람한테 지금은 그렇죠. 그 당시에 미국 사람한테 교정 본다 이런 개념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92년 5월에 JNS의 김동규의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로 된 논문이 실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엽서들이 날라와 보니까 이게 보니까 리프린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리프린트.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뭐 불가리아에서도 오고 뭐 리투아니아, 야 이런 나라도 있었어. 근데 뭐 그런 나라에서 보내주는데 또 하나 그 파란 한색 사진인 게 누가 보낸 거냐면 T.S. 박이 보낸 겁니다. T.S. 박. T.S. 박이 리프린트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T.S. 박이 분명히 오리지널 저널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리프린트 보내달라고 보냈던 거는 제 추측에는 네 논문을 내가 봤다. 그냥 노티스 했으니까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격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후로 92년도에 이제 그 논문이 나간 후에 그 우리 교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또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 정도 논문 정도 끝날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폭발적인 그 인터내셔널 저널에 논문을 실어서 지금은 이제 뭐 국내 저널은 그냥 양념이고 대부분이 다 인터내셔널 저널에 이렇게 한 해에도 뭐 한 150개의 논문을 이렇게 실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요.
그 구글 스칼라에 보면 이제 그 이런 그 자기 개인의 서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논문 한 350개를 냈고요. 그다음에 한 7,000여 정도가 사이트이 됐고 H 인덱스가 제가 46점입니다. 46점이 높은 건 낮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6점을 이렇게 했고 10번 이상 인용된 게 155개고 한 번도 인용 안 된 게 한 30여 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어떤 아카데믹 페이퍼뿐 아니라 우리 교실이 이렇게 훌륭한 교실인데 우리 교실을 좀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뉴로서저리에 디파트먼트 뉴로서저리 서울대 유니버시티에 대한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때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논문 쓰고 한 10년쯤 된 때죠. 그래서 그때 좀 그렇다 좀 이제 뭐가 좀 생겨가지고 요걸 쓰면서 요거를 쓰면은 요거를 에디터가 누구한테 리뷰를 보낼 거다라는 거를 게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에디터 그 리뷰어의 입맛에 맞게 써주면은 억셉트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리뷰어가 누구였냐면은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다카쿠라 하고요. 짐 아우스만이 리뷰였어요. 그 사람들이 리뷰할 거라는 걸 게시를 하고 입맛에 맞게 써가지고 결국은 억셉트가 되고 이 논문 나중에 최규수 교수님한테 내가 데디케이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월드 뉴로서저리에 우리 그레이트 호스피탈 인 에이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실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저 영원한 스승님이신 그 신보성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파이오니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한신경외과 계지에도 이번에 부고 논문을 실었고 또 저널 뉴로서저리에 파이오니어 오브 뉴로서저리 인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신보성 교수에 대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건 재밌는 건데요. 월드 뉴로서저리에 그 Issu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Neurosurgery in South Korea라고 논문을 냈는데 2011년도인데 그 몇 년 후에 노스 코리아 논문이 나왔어요. 월드 뉴로서저리에 노스 코리아. 이 쓴 사람은 아마도 박모란 사람인데 아마 미국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노스 코리아랑 좀 커넥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 코리아에 대한 뉴로서저리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김일성 대학의 그 신경외과 과장하는 사람의 선생님의 선생님인가가 루마니아인가를 유학했고 그 루마니아 유학했을 때 그 배웠던 선생님의 선생님이 쿠싱한테 가서 배워왔기 때문에 노스 코리아의 신경외과가 쿠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게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노스 코리아의 논문을 이렇게 낸 거를 봐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 조병 교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신경외과 학회지의 그 편집장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야 이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하여튼 시켰는데 그 당시까지는 대부분 원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그냥 폼 잡는 자리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여튼 자우지간 뭐 이걸 시켜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해야지. 그래서 고민을 며칠 동안 집에 앉아서 눈을 감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 진짜 모델이 안나 윈터입니다. 보그 잡지, 쓰레기 잡지에서 일약 세계의 탑 패션 잡지를 만든 보그 만든 안나 윈터. 야 이런 사람 같이 이 학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조가 뉴로서저리의 에디터인 치프했고 나중에 이제 월드 뉴로서저리 했고 지금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하여튼 학회를 기똥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나는 딴 거 없이 요 사람을 한번 따라보면 어떠냐. 실제로 JNS 뉴로서저리하고 격차가 컸었는데 이 아프조가 편집장이 되면서 JNS와 호각을 이루는 그런 잡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 계획을 세 가지 잡았습니다. 우선 학회 회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야기시키자. 또 한글로 써가지고 백날 이렇게 돌려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글로벌리제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인덱스에다가 올리자. 이게 제 3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굴을 화장을 해야죠. 사람들은 좀 이름을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청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청전 그림 좀 셉에다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또 나의 스컬이 제 스컬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스컬. 죽은 사람의 그 스컬도 사진 찍어가지고 냈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다랑아리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지를 얼굴을 이렇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그러니까 뭐 아카데믹한 거 말고 뭐 좀 재밌는 걸 넣고 싶어가지고 그 인사이드 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카데믹한 거 관계없는 걸 한번 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 섭외했어요. 여기 이명기 교수님 소개받아가지고 이회택 아시아의 표범 이회택도 가서 만든 이회택이라는 사람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 일단 이회택도 인터뷰를 하고 또 바둑 그 당시에 최고 서봉수 또 뭐 최기 선생님도 하고 한대현 선생님도 하고 또 박물관장 국립박물관장도 하고 또 무슨 뭐 황병기 씨라고 가야금 하는 사람도 하고 뭐 별별 사람 다 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 만나 댕기려니까 정말 발바닥에 땀 나더라고.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제화에 앞서가지고 국제 인사들한테 감투를 좀 씌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편지 썼어요. 내가 우리 학회지에 너를 그 어드베서리 보드의 멤버로 하려고 그러니까 해달라. 처음에 쓰면서 떨려가. 사람들이 뭐 안 한다고 어떻게 썼는데 다 한다고 오더라고. 편지 보내면 족족 다 한다고 오더라고. 야, 이놈들 요게 약하구나. 딱 그걸 내가 알았죠. 감투 약하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어드베서리 보드를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그 전체 학회지를 그 국문의 영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 쓰레기라면 죄송하지만 어떤 아무도 안 보던 그런 그 학회지에서 지금은 뭐 임팩트 팩터가 몇 점이다, 뭐 사이테이션이 개천에서 용납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SCI에 등재된 논문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뭐 일본, 또 유럽 대표, 영국, 또 독일, 뭐 몇 개 안 되니까 한국이 사실 이건 대단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디어 아프솔 제가 만났어요. 제 마음속의 멘탈인 아프솔 만났어요. 근데 아프솔 그 당시에 뭐 이 동성이다 이런 소문도 막 있고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나한테 막 다가오더니만 귀를 잡더니만 코끼를 막 내 귀 속에 불어넣는 거야. 막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의 한 얘기가 It is my greatest pleasure to read J. Keynes every month. 내가 1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게 큰 그래서 흠칫했지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의학계가 조금 약간 화들짝은 아니고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내 그 의학 신문에 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간의 그 경험담도 듣고 해서 이렇게 신문도 나고 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뉴로서저리, 악타, 월드 뉴로서저리, 저널 오브 뉴로콜로지, 센트럴 유로피안 뉴로서저리, 뭐 일본 뉴로로지아 메디코 히로로지카 뭐 이런데 이제 그 에디토리얼 에디터 멤버로 초대를 받았고요. 또 유만스에도 여기 브루스하고 장이랑 같이 이렇게 편집도 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의학회지 이런데 편집위원으로도 초대를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게도 우리 또 마침 오창환 교수가 제 후배가 또 이렇게 이사장이 되시는 바람에 저는 뭐 고사했지만 뭐 사실 거짓말이고 하여튼 고사했지만 명예 편집장을 이렇게 해주셨고 금년 3월호에 그 에디토리얼로 그 양희진 교수가 저의 그 그동안의 JKNS에 대한 디보션에 대한 논문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제가 그 아주 영광스러운 중에 하나가 주임 교수를 제가 잠깐 동안 했습니다. 교실에. 근데 그때 그 정현 교수님께서 임기를 마치지 않으시고 중간에 보라의병원 원장으로 영전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그 주임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초보 운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화장실 보니까 넓더라고요. 그래서 폼나게 쫙 앉았는데 야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정말 눈앞이 깜깜했는데 결국 이제 머리를 짜내서 뭐 이런 이 하게다 뭐 연구 진료 그다음에 교육에 이제 이런 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교실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가자. 그러고 또 하나 이제 교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서포트 옷을 만들자. 뭐 그런 거가 제 그 모토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이미지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신경외과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과연 부드러운 신경외과가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이제 제가 1년차 때 말이죠. 1년차 때 하여튼 무지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뭘 준비 안 했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인계받은 적이 없는데 혼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가르쳐주고 못하는데 혼을 내야지 안 가르쳐주고 혼내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르쳐주자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그 처음 들어온 레지던트한테 이 OT를 시작을 해서 또 포켓북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지참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신경외과사들 전부 다 그
바쁘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우리 신경외과 의사의 삶을 좀 이해시키는 그런 가족 방문의 날도 만들었고, 뭐 그래서 교실이 많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도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게 됐고요. 근데 여기 이런 거 다 이제 여기 계신 저희 선배님 교수님들의 은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제가 그 주임 교사는 중에 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아까 얘기한 그 아프조 교수고, 세계 석학들을 많이 모시고 이제 교과서 교실사 출판 기념회도 이렇게 하얏트 호텔에서 멋있게 했습니다. 최교수 교수님한테 우리 영문 교실사를 증정해 드렸고요. 한대 교수님한테는 영문 교과서를 만들어서 증정해 드리고,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손을 잡고 했는데 아마 두 분 다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 이 케이크 커팅 자리인데 뭐 이 자리에서 특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우측에 계신 그 김정식 선생님, 당시 동문회장님이셨는데 아깝게 유명을 달리하셔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지에서 그 50주년 행사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대대적인 그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막 소개도 하고, 또 우리 건혁 교수님하고 지혜 교수님께서 그 두 가지 교실사와 교과서에 대한 서평도 써주시게 됐고요. 그때 만들었던 교과서를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서가지고 받았고요. 그 당시 그 국무총리가 참석하셨고, 권희혁 교수님, 또 이호환 교수님, 저 주정화 이런 뭐그 의학계 언론인들 계시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속에 그 신보성 교수님에 대한 마음의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서 10년째 되는 때 신보성 교수님의 그 자서는 아니죠, 그 일기가 일기를 출판 책을 만들어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권혁 교수님, 또 여기 정진 교수님의 그 아버님도 참석하셨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이제 권혁 교수님이 나가실 때 제가 배웅해 드렸는데, 나가면서 혼잣말로 야, 신보성인 좋겠어. 좋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당신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전달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고요.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했고, 사모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그때 출판 비용도 일부를 대주셨고요. 그래서 아주 그 어린애 마냥 아주 기뻐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신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유만스라고 우리가 교과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에 하여튼 그 영문 교과서가 제가 비디오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저를 그 사람이 봤는지 하여튼 그 딕 윈이 그 비디오 에디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판의 유만스의 그 비디오 에디터를 했고, 또 챕터를 한 개 썼고요. 7판에는 장하고 브루스와 같이 셋이서 섹션 에디터가 돼가지고 그 레디션에 대한 그거를 써서 제가 그 배우던 교과서에 그 에디터가 되고 그 집필자가 돼서 제 후배들한테 뭐 시원치 않지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취감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제 책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의창념이라고 우리 동문들 수필 만들었고, 뭐 별별짓 다 해가지고 사람들 저보고 야 이제 귀신 새끼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뭐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큰 하여튼 자부심을 한 게 남고 있고, 한 5년 동안 주임 교수를 하고 제 후배 정진 교수한테 주임 교수를 넘겨주고요. 제가 5년 동안 그 했던 주임 교수의 경험담을 교실 경영의 리모 등에 필요하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 중에 많이 제가 컸습니다. 코가 너무 크다 못해 이제 늙어 버려 가지고 이제 리타이어에 이렇게 세월이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같이 몸담고 있던 또 최기수 교수님, 또 정영 교수님과 같이 제가 도와서 브레인 튜머를 같이 수술했는데, 브레인 튜머의 개수가 점점 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비침습적인 거, 레드 수술이라든지 엔도스코픽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게 됐고, 브레인 튜머 만례, 쿠싱이 2,000례 해가지고 감가하는데 우리 팀에서 만례를 해가지고 올 뉴로 서저리에 우리의 그 브레인 튜머 액티비티에 대한 리포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브레인 튜머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AI, 또 로보틱스, 또 나노테크놀로지, 뭐 이뮤노세라피, 백시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브레인 튜머에 나아갈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제 주임 교수 끝나면서
우리 정영 교수님이 원장이 되시고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팔자에 없는 보직을 한 게 맡게 돼서 의생연구원장에 제가 그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임상의학연구소 이 건물이죠. 연구소인데 이제 그때 정영 교수님이 서제션을 주셔가지고 의생연구원으로 그래서 소장. 그때 정영 교수님 저한테 야 너 소장으로 있을 거냐? 소장은 파수소 소장, 경비소장 같은 거니까 원장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의생연구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현판식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지금은 지금 감옥소에 나오셔가지고 보석의 상태 계시지만 당시에 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법무과적으로 우리 의학의 리서치 액티비티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요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그 테마로 이제 좌담회를 해가지고 제가 주동이 돼서 이렇게 국내 유수 대학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런 인터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생명원을 끝내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요 하나 2층에 가면은 지성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역사 의학 연구 역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병원에 연구 역사의 기념실을 만들고 그리고 퇴임을 하면서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를 기록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신문 기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글 한 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 마음의 명문장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쓴 게 수술은 풍류다, 메스는 옥해서 지휘본과 흡사하다 이런 주제로다가 그 아티클을 한 개 써가지고 중앙일보 2014년도에 이렇게 한번 냈고 이거는 그때 우리 대선배님이신 김성진 교수 우리 경성지역대 이례 졸업생이고 그 학장 지내신 김성진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썼고요. 최근에 경향신문에 이런 걸 했고 한 게 제가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는 중앙일보의 그 삶의 향기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년 반 동안 제가 칼럼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칼럼 쓴 사람이 제가 존경하진 않지만 정운찬, 뭐 강동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맞짱을 뜨고 제가 한번 썼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글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이제 사랑하는 아내고 그 김중만이라고 아시죠? 김중만 사진 작가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찍어줘가지고 이제 병원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시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항상 제 그 아내가 저를 항상 그 보필하고 저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항상 같이 다니고 또 제 친구 겸 비서 겸 아내 겸 어머니 겸 뭐 이렇게 저를 항상 보살펴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상페테르부르크 한번 가보세요. 상페테르부르크 아주 참 좋고요. 또 여러분들 가보고 싶은 거는 페트라, 요르단 페트라 아주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페트라 참 좋고요. 또 스위스 몽투레 갔다가 인터라켄에 가가지고 정말 좋고요. 또 그런 사이에 이제 제 손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손녀 재롱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자식 키울 때와는 느끼지 못한 그런 그 손주의 재롱을 요새 보면서 이렇게 하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제 개인적인 책은 3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브레인이라는 거. 최 선생님이 뭐 불의 사람이라고 오인했다고 저를 놀리셨는데 하여튼 그 브레인이라고 책을 한 개 썼습니다. 1조각에서 했는데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제 이제 환자와의 어떤 인연들을 쓴 책이고 두 번째 활인의 길을 찾다. 이건 제가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썼던 객관적인 기록들을 쓴 책이고요. 마지막에 2번에 삶의 기쁨이라고 그래가 저의 아주 퍼스널한 개인적인 감정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이 혹시 되시는 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 4월에 제가 마지막 학생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운한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즐거운 마음이 들었고 또 즐거운 마음보다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주위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지금도
여러분 모두 개개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 오늘에 대비해서 지난주에 집 동네에 있는 사장에 가가지고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너무 두서없게 많이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이만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TV 볼 적에 다큐멘터리 재밌게 보는데요. 웬만한 TV 다큐멘터리보다 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게 그 사이에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아주 재밌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기도 하죠. 특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 꿈을 키워가시는 선생님들은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강의는 되게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걸 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팁 하나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네. 참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제가 보기에 불꽃같이 사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배우고 싶은 건 책을 쓰는 선생님의 노하우는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 진짜입니다, 선생님. 표정 봐서는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요.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메모, 들고 다니는 수첩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그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려면 남의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좀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하는 거가 자기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생각을 메모하는 거하고 또 남의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이 이렇게 하면 책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 나쁘네, 이런 거를 좀 자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 후년 사이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책을 만들고 그러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이상으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명예 편집장 위촉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장한 교수님. 명예 편집장 위촉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동규 교수님께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장을 역임하시면서 해외 유수 학술지 편집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영문화 및 체계적인 동료 심사 시스템을 완성하여 SCI 등재라는 쾌거와 함께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여 주신 바,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명예 편집장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3월 9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오창환.